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장관급으로는 이례적으로 사흘간 이어졌죠. 그리고 무슨 현장 검증 이런 것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가 다른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보고서까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민주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악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이제 지명을 하고 임명장을 주니까 곧 바로 MBC, KBS 이사진 교체에 착수해서 끝났고요. 이게 어찌 보면 이번 방통위 전쟁의 1차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실의 완성으로 끝났죠. 이사진 교체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8월 12일 MBC 박문진 이사들의 인기가 8월 12일에 끝나니까 8월 13일부터 MBC 경영진 교체 작업, 그게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이제 현재 안영주 사장인가 그 사람의 여러가지 이제 교체해야 할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명기회도 줘야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자 곧바로 다음 날이죠. 민주당 등 야당이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어제 오후에 표결을 했습니다. 통과시켰고 단독 표기를 했습니다. 188명이 참석을 해서 186명이 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전판소로 넘어가는 건데 잘 보시면 이동관, 김웅일급, 다음에 상임 직무대행까지 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돼서 그게 표기되기 전에 사퇴를 한 거죠. 근데 이진숙은 예외였습니다. 표결이 다 예고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MBC, KBS 이사진 교체, 이게 이제 가급한 현안이었던 마무리했다 해서 다소 느긋함을 가질 수 있는 측면 또 하나는 이제 이거 하면 또 이제 9월 14일에 EBS 이사진 교체가 이제 일국가 있는데 또 그럴 거 아니냐, 그니까 이 악순환을 이번에는 피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진숙 버티기의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민주당도 강공으로 나가고 심지어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대한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하겠다. 이런 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오기가 생긴 듯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대대한 청문보고서 제보 요청, 이런 게 대개 2-3일 정도 말미를 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7월 30일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오늘까지 재송부해달라, 시간을 하루도 안 준 겁니다. 그래고서 바로 다음날 임명을 해버린 거지.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좀 오기가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화풀이, 썸 탄핵 이거하고 대통령실에 오기, 이런 것이 이제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상황이 됐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개강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이제 3일인데 다음 주에 방송 장악 청문회에 앞서서 이제 방송통신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겠다. 정치 공세적 현장 검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범죄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헌법재판소도 방통위 이행체제에서 내린 결정이 유효하다. 무효로 하기 힘들, 이렇게 결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이네들 간에는 굉장히 강당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9일에는 또 방송 장악 청문회라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정지가 됐더라도 위원장 있죠. 그 다음에 김태규 부위원장 다음에 이번에 선임된 박문진 이사들 아직 이제 취임을 안 했지만 그 중에 이사장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허익범전 드루킹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 9일이면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박문진 이사장으로 내정해놨다고 하는 사람을 부르겠다. 이런 뜻인지 여하튼 그 교체에 대해서 선정된 6인 그 다음에 KBS 이사에서 무려 28명을 증액으로 이제 풀겠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제가 보기엔 불출석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청문회 이러면 이제 민주당이 또 화가 하겠죠.
그래서 이른바 민주당과 대통령실 또는 여권 간의 대충돌이 불가피하다 하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의 방송 장악과 관련한 국정조사도 하겠다.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거든 아마 이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숙과 방송통신회원을 향한 민주당의 총공세 어찌 보면 하계 총공세죠. 이걸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대통령실 가만히 있지 않았어. 어제 정외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북한이 5월 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이나 대통령실 대변인이 민주당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린 그만큼 화가 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어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그 현안회의에 이진숙 위원장이 불참을 하면서 이제 불출석 사유로는 이런 거를 내셨습니다. 그 입원을 가지고 또 민주당이 이거 꾀변 아니야 검증하겠다는데 뭘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증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도 아닌데 의사라고 한들 지금 진단태에서 냈는데 다른 의사가 진단서 태에서 낸 거를 또 다른 의사가 검증을 하겠다고요. 뭘 어떻게 검증합니까? 아프다는데 독일 나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죠요. 좀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뇌구조가 이상하면 그거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진짜 본인이 진단을 했잖아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그러면 입원을 해야죠. 그냥 놔두면 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 서로 감정 싸움까지 지금 얽혀있다. 이진숙 방송통신 인장 입장문을 냈습니다. 탄핵 서초와 자진 사퇴의 약선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 거대당의 탄핵 서초 횡포에 단단히 맞서겠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 이진수 위원장 본인 이제 우리 물러서지 않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도 물러설 이유 없어. 국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어쨌든 낱낱이 해부할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충돌.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을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증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역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대통령실과 이진숙 위원장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신이죠. 대통령의 실이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탄핵 이제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어이 이상민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소추를 받았을 때 167일 후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명백한 그러니까 기각 사유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더 전에 법재판소에서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그러면 이제 복귀를 할 거 아닙니까?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복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귀하면 또 가만히 놔둘까요? 민주당이 가만히 안 놔두겠죠. 아마 또 탄핵을 할 겁니다. 소진될 때까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수 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면 그 사람도 또 탄핵할 거고 이진수 위원장이 또 뭔가 업무를 하면 또 탄핵도 할 거고 왜냐면 지금 EBS 이사진 교체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기하면 첫 번째로 할 게 EBS 이사진 교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2인 체제에서 할 테니까 그러면 또 똑같은 사유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할 거다. 그럼 그때 또한 며칠 정도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업무를 하고 EBS 이사진 교체하고 급한 것도 몇 개 결제 한 6달 밀렸던 거 그거 이제 의결하고 이러면 이제 그걸 또 핑계 삼아서 또 탄핵을 통과되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민주당의 의석수 또는 야당의 의석수는 별 변함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또 직무정지에 들어갈 겁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지. 그럼 올해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1월쯤에 이제 또 직무정지